문보영 작가의 일기시대라는 책, 그 첫 문장이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아, 네. 어떤 구절이었죠? 누군가의 일기를 읽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어떠세요? 잠시 딱 멈춰서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속마음을 본다면 정말 미워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일기가 가진 선한 면에 대한 겁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이 일기 쓰기가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또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기장 속에 숨겨진 어떤 힘 같은 걸 파헤쳐 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놀라운 힘들을 좀 같이 발견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왜 일기라는 게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인 인간성이나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또 이 힘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더할 수 있을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우선 자료를 보면요, 일기를 한 사람의 가장 꾸밈없는 내면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꾸밈없는 내면이요? 네, 뭐 사회적인 가면 뒤에 가려진 날것의 감정들, 아니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때로는 뭐 나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그런 약한 모습까지도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안 보여주는 그런 진심과 마주하는 공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딱 그런 셈이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일기 속에 드러나는 그 진실성, 그리고 취약성.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는 거죠. 아, 진실성과 취약성? 네. 자료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판단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공감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꾸밈 없는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 같은 걸 발견하기 때문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고 때론 흔들리는 그 모습이 나랑 크게 다르지 않네? 하는 그런 깊은 공감대를 만드는 거죠. 아, 나랑 다르지 않다는 느낌? 네.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를 좀 누그러뜨리고 좀 더 인간적인 연결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움보다는 연민이나 이해의 감정이 먼저 드는 거죠. 그렇군요. 타인의 일기를 통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럼 반대로 내가 내 일기를 쓰는 행위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까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료에서는 일기 쓰기 자체가 자기 성찰에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하거든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글로 옮기는 과정 자체가 나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뭐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정말 깊이 있는 자기 이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단순히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걸 넘어서서 나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감정의 근원,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편견 같은 것까지도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기회를 주는 거죠. 객관적으로요? 네, 자료에서도 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림자, 부족하거나 좀 부끄러운 면까지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 나를 받아들이는 법. 네, 이런 자기 수용이 바탕이 되면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훨씬 너그러운 시선을 갖게 되고요. 자기 이해가 결국 타인 이해로 확장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자료에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누군가의 일기를 읽는 건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아,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비유가 좋네요. 네, 겉으로는 늘 활기차 보이는 동료가 사실은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제나 강인해 보이는 친구가 남모를 슬픔을 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기는 그런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이면의 풍경, 숨겨진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만약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만의 보이지 않는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일기장이요? 와, 네, 자료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하는데요.
오늘 나를 유난히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아니면 좀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준 동료, 그들도 어쩌면 각자의 공간에서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상상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내면에도 뭔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이 훨씬 따뜻하고 관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료 표현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고 들리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헤아리게 되면서 섣부른 판단이나 미움 같은 감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타인의 보이지 않는 일기장이라. 와, 정말 인상적인 비유인데요. 그리고 아까 일기 자체가 시간을 담는 캡슐이라는 비유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시간 캡슐. 몇 년 전, 아니 뭐 불과 몇 달 전의 일기를 다시 펼쳐보면 진짜 타임머신 탄 것처럼 그때 나와 딱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랬었구나 하면서. 와, 내가 이런 일로 이렇게 힘들어했었구나. 이때는 이게 세상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면서요. 근데 신기하게도 당시에는 엄청 거대하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지금 와서는 좀 사소하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웃으면서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시간이 약인가 봐요.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주나 봐요. 시간이 해결해준다기보다는 시간이 흘러서 성장한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네. 과거의 기록은 바로 그 성장의 증거가 되어주는 거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일기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아요. 봐. 너는 그때도 결국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도 앞으로 다가올 시련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와, 힘이 되는 말이네요. 어떤 좌절, 그리고 그걸 극복했던 경험들이 현재의 나에게 아주 구체적인 용기랑 믿음을 주는 거죠. 특히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과거 일기장을 펼쳐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힘이 있었지 하고 다시 일어설 동력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흔히 들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이 현재를 지탱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는 겁니다. 과거의 나에게서 용기를 얻는 거군요. 아, 그 외에도 일기가 주는 선물이 정말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감사를 발견하고 기억하게 돕는다는 점이 있대요. 아, 감사일기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보내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작은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거 놓치기 쉽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기에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유난히 맛있었다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려준 운전자에게 고마웠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을 기록해두면 그 감정이 좀 더 오래 마음에 남고 일상이 좀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작은 거라도 기록하면 그 의미가 커지죠. 네, 뭐 감사일기가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고요. 감사는 현재를 긍정하는 아주 좋은 힘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기가 자기 용서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자기 용서요? 네, 우리 누구나 실수하고 또 후회할 만한 행동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억들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기 쉬운데 일기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감정이랑 좀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감정과 거리를 둔다. 네, 마치 친한 친구한테 고민 털어놓듯이 아니면 제3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듯이요. 자료에서도 자신에게 편지를 쓰듯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자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 연민,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듬어주는 연습. 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실수했지만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막 비난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독여주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기 용서를 넘어서 관계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로웠어요. 관계 회복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때 직접 말하기 전에 일기장에 먼저 그 마음을 적어보는 거죠.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지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실제로 대화를 나눌 때 훨씬 더 진솔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미리 글로 정리해보는 거군요. 네. 때로는 뭐 잊고 지냈던 좋은 기억이나 소중한 관계를 과거 일기를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 먼저 연락할 용기를 얻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 모든 점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일기는 단순한 기록,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고 뭐 감사나 용서 같은 거, 또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성찰, 자기연민, 나아가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공감, 관계 회복,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또 접근하기 쉬운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력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도구. 딱 맞는 표현 같아요. 특히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좀 안전하게 탐색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무엇을 기록할까? 이 생각 자체가 현실에 더 충실하게 살도록 이끈다는 이야기도 깊이 공감됐어요. 아, 그 부분도 있었죠. 그냥 무심코 흘려보낼 수도 있는 하루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순간, 기억하고 싶은 감정, 혹은 나를 스쳐 지나간 생각들을 포착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뭐 쓰지 생각하게 되죠. 이게 과거를 단순히 저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능동적으로 경험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연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챙김의 연습, 좋은 해석인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가장 본질적인 선물은 아마도 자기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 그 자체일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 네.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에서 우리는 가장 정직해질 수 있거든요. 뭐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기대에서 좀 벗어나서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죠. 때로는 좀 부끄러운 질투심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판단 없이 마주하고 인정해주고 동시에 가슴 깊이 간직한 꿈과 희망, 사랑과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마음껏 펼쳐놓을 수도 있고요. 이 꾸밈 없고 진실된 자기 대화야말로 우리를 스스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내면의 조각들을 통합해서 더 온전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오늘 저희 정말 일기가 가진 따뜻하고 선한 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깊이 살펴봤네요.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죠. 솔직함이 불러오는 공감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성찰을 통한 성장과 자기수용, 타인의 숨겨진 아픔을 헤아리는 이해심의 확장, 또 시간 속에서 발견하는 치유와 용기, 그리고 일상에 감사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까지 네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가장 깊고 진실한 대화까지 정말 일기장 하나에 이렇게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들이 많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책상 서랍 속에 먼지 쌓인 일기장을 떠올리셨거나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나는 글 쓰는 게 좀 어려운데 매일 꾸준히 할 자신이 없는데 이런 걱정이 앞선다면 자료의 마지막 조언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부담 없이. 완벽할 필요도 없고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나를 웃게 한 일, 조금 속상했던 감정, 혹은 뭐 기억하고 싶은 풍경 하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그 작은 습관이 분명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자륜에서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보이지 않는 일기장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인상 깊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과 스쳐 지나갔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었던 사람 중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잠시 동안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일기장에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쓰였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상상해 보는 거요? 네, 어쩌면 여러분이 모르는 힘겨움, 남모를 기쁨 혹은 사소한 고민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죠. 이런 상상이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 혹은 앞으로의 관계에 어떤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네, 정답은 없지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기가 가진 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